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전기차 기술의 붕괴. 2. 미래 기술의 열쇠는 한국에 있다. 3.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각 나라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테슬라와 현대차를 상대로 세계 여러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간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해왔으며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시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왔기에 이번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랑하던 교체식 배터리의 충격적인 근황으로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감히 넘볼 순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현대차의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쏟아지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그 반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라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하죠.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여러 기업이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무척이나 치열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전기차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며 촉망받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의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대차에 대한 호평과 기대감이 담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의 전기차는 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바이디, 볼보, 폴스타 등을 거느리고 있는 지리차 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와 공동으로 전기차 개발에 나섰으며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도 준비 중이라고 하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디 역시 한국법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디 한국법인은 2016년 설립된 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버스 수출을 위한 판매사무소 개념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대적인 채용에 나서는 동시에 6개 전기차 상표 출원도 완료하며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 이르는 전기차 판매 라인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디는 쌍용 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으로 곳곳에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디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이디는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판매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기업으로 지리차 역시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한국 배터리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펼쳤던 중국이기에 이번 그들의 행보에 불편한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북미, 유럽 등과 더불어 글로벌 3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꼽히기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중국 현지의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전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몇몇 공장을 제외하면 수익성 확보에 실패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한 데 이어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왔기 때문이죠. 캐틀, 바이디 등의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견제한 것인데요. 중국은 내연차 중심의 완성차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이후로 전동화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몰두해왔습니다. 배터리 사업 육성도 그때부터 본격화됐죠. 그 영향으로 최근 중국 전기차는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외의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를 탑재하는 완성차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한국 완성차 시장 진출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중국이지만 이번 전기차 시장 진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한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한국산 배터리 탑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우리 도로를 누비게 된 상황을 어떻게 곱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중국 배터리는 세계 시장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교체용 전기차를 국가주도 사업으로 정하여 그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다른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연구해왔으나 결국에는 다들 중단한 연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다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다르고 용량 역시 다 다릅니다. 배터리를 규격화하려면 수많은 차종의 구조를 다 바꿔야 하는데 이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죠. 또한 추후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서 배터리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지은 배터리 교환소들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외 여러 단점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연구를 중단했으나 중국만은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의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나라가 많기에 운전자가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배터리 교체용 전기차를 초기에 보급해 선점하게 되면 결국 이들 나라의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태도에 전 세계인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여러 걱정 어린 관측들을 일축하며 그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탑재된 기술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된 것인데요. 해당 기술은 외부 전력 공급 기술인 V2L로 타임지가 선정한 특별 언급상을 받았습니다. 타임지는 매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죠. 올해는 접근성, 인공지능, 의료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 등 26개 부문에서 혁신적인 제품 200종을 선정했는데요. 혁신 제품 외에 올해 시장에서 눈길을 끈 제품과 서비스에 특별 언급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V2L 기술이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V2L은 전기차가 외부 전자제품에 교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로 전기차의 전력을 활용해 차량 내부 또는 야외에서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동차의 활용성을 높이고 자동차를 통한 경험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에서 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나 72.6kWh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된 아이오닉 5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가구가 약 5일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 약 60kWh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아이오닉 5의 V2L 기능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전기차 동력만으로 운영되는 간이 호텔 현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최대 3.6kW의 전력을 제공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전기를 화재 등 별다른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마련된 호텔 현대는
숙박시설인 캐빈,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바와 식당, 영화를 관람하고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이오닉5는 각 구역마다 한 대씩 배치돼 총 3대가 호텔 운영을 전담했습니다. 전기차 3대만으로 호텔 시설을 운영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전 세계에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V2의 기술이 적용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오닉 5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인 모터트렌드에 2023년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가 하면 EV6은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죠.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호평에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아이오닉 5의 인기가 높아지며 계속해서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르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아이오닉 5를 포함한 10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테슬라, 모델 Y와 벤츠, 아우디는 물론 도요타의 전기차 역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종 후보들은 시승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적으로 한 개 모델이 일본 올해의 차로 선정될 예정인데요. 아이오닉 5의 심상치 않은 인기에 좋은 소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한국차에 대해 인색했던 중국에서조차 이례적으로 칭찬을 받았는데요. 최근 중국 언론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데뷔한 아이오닉 6에 대해 중국산 자동차보다 아이오닉 6이 메리트 있다며 충전 시스템 측면에서도 테슬라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 테슬라를 가장 위협하는 자동차라고 호평했습니다. 극뛰어난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전기차의 모습이 너무도 기분 좋은데요. 중국만이 아니다. 한국은 반도체에서도 대만을 제쳤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도체 위기까지 겹치며 이제 반도체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한 대만의 TSMC가 3나노미터 양산 계획을 연기한 데 이어 고객사 주문 물량마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TSMC의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해 연례 통학이 난 수준이라고 하죠.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제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이미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 독일 대통령과 하원 의원이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여 최첨단 기술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등 극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부진에 빠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예상됐던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마저 수요 침체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매출 기준 전 세계 반도체 기업 1위에 오른 대만의 TSMC마저 주문량 감소와 고객사들의 잇단 주문 취소를 막고 있습니다. 앞서 TSMC는 3나노 양산을 지난 7월에서 9월로 또다시 올해 4분기로 2번씩이나 연기했었는데요. TSMC는 3나노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내년 중 완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 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와 비교했을 때 집적소자 밀도를 50%나 더 늘린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비용과 더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됩니다. TSMC는 그에 이어 고객사 주문 물량까지 대폭 축소되며 내년 실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TSMC의 주문 물량 축소가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인 수요 감소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적자는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3나노라는 기술 프리미엄을 획득한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더욱 우세합니다. 지난 4일 업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TSMC 주요 고객사들의 3나노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만간 점검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4분기 양산 예정인 3나노의 주문량은 연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40에서 50%가량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위기를 맞아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주문량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과 인텔, 대만 미디어텍 등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은 아직 양산도 시작되지 않은 TSMC의 3나노 공정을 목 빠지게 기다리며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각을 기울인 채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애플은 TSMC의 3나노 공정을 통한 M2칩을 탑재한 신형 맥북을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제품 출시 일정을 내년 1분기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는 여러 협력업체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소모품, 장비 등이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연쇄적인 주문 취소가 이어질 만큼 파운드리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생산 능력은 웨이퍼 기준 44,000장에서 1만 장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반도체 전쟁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다음 단계의 기술로 이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TSMC는 넘어질 수 있다며 그 견해를 드러냈는데요. 그는 이어서 향후 몇 가지의 프로세서 기술 전환이 예상보다 힘들어질 경우 TSMC의 날카로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TV, 태블릿, PC, 노트북 등 세트 제품의 재고가 무려 6개월치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3분기 기준 반도체 업체의 연간 누적 재고량은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세트 업체들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반도체 기업, 유통업체, 대리점 등이 공급을 담당하는 칩도 상당한 양의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인데요. 칩 수요가 감소하면서 파운드리 팹 가동률도 내려갔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00%였던 8인치 팹 가동률이 올 하반기부터 90에서 95%로 줄었으며 일부 소비자용 IT 제품의 칩을 생산하는 팹 가동률은 90% 이하로 떨어졌고 12인치 팹 가동률도 올 하반기에 95%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서 TSMC가 삼성전자의 1위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기술을 확보했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2나노와 1.4나노, 공정 등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기존의 핀팩 기술 대신 GAA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그 기술력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핀팩 기술은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차단기로 전류를 막아 신호를 제어하지만 GAA 기술은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면으로 둘러싸 전류의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TSMC는 아직도 핀팩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에 삼성전자의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는 업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봤을 때 현재 기술력 자체만으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객사 확보 문제로 인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보다 뒤처져 있는데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4%, 삼성전자는 16.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8월 중국 난징에서 열린 2022 세계 반도체 대회에서 핀펫 공정을 활용한 3나노 수율이 80%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미 애플, 인텔, AMD 등으로부터 3나노 수조를 확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만큼 향후 고객사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TSMC의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기에 향후 삼성과의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TSMC가 시설 투자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올해 총 시설 투자 예상 금액이었던 54조 원을 그대로 집행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그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구글 등이 만드는 차세대 제품을 2023년 도입 예정인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수주하게 된다면 수율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에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고성능 컴퓨팅과 모바일 부문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최근 삼성전자는 미래 준비에 방점을 찍고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5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탄탄한 이익 기반을 만들고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9일 삼성전자 현지 엔지니어링 파트너사인 제이콥스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5일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 소재 J-파운드리 공장을 착공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오는 2024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테일러시를 J-파운드리 공장 위치로 낙점하고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명목으로 첫 10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의 90%를 이후 10년간은 85%를 환급해 줄 것을 약속했죠. 올 상반기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연기되어 약 1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부지 기초공사를 진행해온 데 이어 본격적으로 건물 공사에 돌입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이혜원 연방하원 의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혜원 연방하원 의원은 한국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에 입성했으며 연방하원에서 아시아계는 이 의원이 유일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이 한국에 익숙하기에 이번 방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독일 대통령과 이 의원은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의원은 글로벌 혁신 지수 6위의 한국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며 삼성의 반도체 생산 현장 방문은 이를 또 한 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